여러분들께서는 살면서 송편을 뒤집어 팥떡이라고 한다는 우리나라 속담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는 이치에 맞지 않게 억지를 쓰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표현입니다. 사람들이 잘 안 되는 일을 무리하게 기어이 해내려는 고집을 부린다는 뜻으로 억지를 부린다는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기 아시안컵에도 부당한 행동을 억지로 강행한 국가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클린스만호는 바레인을 3대1로 꺾었지만 경고 5장 받아 타격을 받았습니다. 우려했던 중국 심판주의보가 현실이 된 것입니다. 한국 축구 대표팀은 아시안컵 조별리그 첫 경기를 승리로 장식했지만 중국 주심의 일관성 없고 석연치 않은 판정으로 무려 5장의 옐로 카드를 받았습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대표팀은 2023 아시안컵 2조 1차전에서 황인범의 선제골에 더해 이강인의 멀티골을 묶어 바레인을 3대1로 제압했습니다. 첫 경기를 무난한 승리로 출발했으나 옐로 카드를 5개나 받아 향후 경기 운영에 적지 않은 부담을 떠안게 됐습니다. 이날 주심은 평소 카드를 자주 꺼내는 것으로 알려진 중국의 마닝 심판이 맡았고 부심 2명과 비디오 판독도 중국 심판이 담당했습니다. 전반 9분 박용우가 가장 먼저 경고를 받았습니다. 바레인 선수가 박용우 쪽으로 넘어지면서 접촉이 이뤄졌는데 마닝 주심은 옐로 카드를 뽑아 들었습니다. 4분 뒤에는 김민재가 경고를 받았습니다. 하프라인을 넘어서는 바레인 선수를 뒤쫓아가다 어깨 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바레인 선수가 넘어졌습니다. 그다지 결정적인 기회를 앞둔 상황도 아니고 거친 반칙도 아니었는데도 마닝 심판은 거침없이 옐로 카드를 꺼냈습니다. 전반 28분에는 이기재에게 경고가 주어졌습니다. 상대 진영에서 역습을 하러 공을 돌려놓고 돌아서는 바레인 선수를 손으로 살짝 밀어 넘어뜨렸는데 마닝 주심은 구두 주의 없이 바로 옐로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경기 시작 30분도 되지 않아 옐로 카드 3장을 아는 한국 수비는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후반에도 한국을 향한 옐로 카드 행진은 거듭됐습니다. 후반 16분 조규성이 상대 진영에서 경합하는 과정 중 경고를 받았습니다. 비슷한 장면의 바레인 선수에게는 경고가 나오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후반 추가 시간 상대의 박스를 돌파하던 손흥민이 넘어졌는데 주심은 시뮬레이션으로 판단해 옐로 카드를 또 꺼내 들었습니다. 엄격한 판정을 했다고 보기에는 한국 선수를 상대로 거친 반칙을 저지르는 바레인 선수들에게는 마닝 주심의 판정은 너무나 관대했습니다. 전반 16분에는 바레인 선수가 손흥민을 명백한 태클로 쓰러뜨렸지만 주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반 27분에도 오른쪽 측면에서 바레인 선수가 이강인을 대놓고 잡아 넘어뜨리며 돌파를 저지했지만 주심은 외면했습니다. 이어 후반도 주심의 석연치 않은 판정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공을 잡은 손흥민의 뒤로 달려든 바레인 선수가 공과는 무관하게 손흥민의 허벅지 부위를 고의로 강하게 걷어차 쓰러뜨렸습니다. 한동안 그라운드에 쓰러져 있다가 일어난 손흥민이 분통을 터뜨릴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마닝 주심은 카드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후반 39분에도 손흥민이 경합 과정에서 바레인 선수의 팔꿈치에 얼굴을 맞았는데도 주심은 경고는커녕 파울도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마닝 주심의 들쭉날쭉한 판정으로 관중들에게 야유를 받았습니다. 이번 아시안컵에서는 8강까지 가는 길에 경고가 2번 누적되면 다음 경기에 출전할 수 없습니다. 손흥민을 비롯한 5명의 선수에게 무더기 옐로 카드를 준 중국 마닝 심판의 SNS는 그를 비판하는 댓글로 도배되었습니다. 마닝 심판의 석연찮은 판정에 반발하고 있는 것인데 일부 축구 팬들은 오픈톡방의 심판의 SNS 주소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댓글 대부분은 한국 누리꾼이 작성한 것입니다. 한편 중국에서는 중국 심판이 한국 선수 5명에게 경고를 준 행위가 행여나 다음 중국 경기에 영향을 끼칠까 우려하는 분위기가 감지됐습니다. 중국 포털 서우는 한국과 바레인의 조별리그 2조 1차전 리뷰 기사에서 이날 경기를 관장한 중국인 심판 마닝의 활약상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마닝 주심이 이날 준 경고는 총 7장으로 이는 지금까지 벌어진 아시안컵 경기에서 단일 경기 최다 경고에 해당합니다. 서우는 전반 30분 동안 바레인 선수들을 상대로 거친 행보를 많이 보인 한국 선수들은 마닝 주심으로부터 연속 3번의 옐로 카드를 받았다며 마닝 주심은 하프타임 이후 아시아 슈퍼스타 손흥민과 원활한 소통을 이어가며 아시아 심판계에서의 높은 위상을 입증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추가 시간 4분엔 토트넘 스타 손흥민이 다이빙 조짐을 보이는 것을 보고 옐로 카드를 꺼냈다며 중국 슈퍼리그의 황금 휘슬인 마닝 주심이 아시아 대회에서 한국팀에 도전했고 손흥민이 2차례나 찾아와 애원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우는 마닝 주심에 대해 중국 슈퍼리그 팬들에게 카드 마스터로 불린다며 별명을 소개했습니다. 이런 별명에 생긴 배경에 대해선 그가 카드를 자주 사용하고 카드를 너무 자주 사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우는 마닝 주심의 사심없는 카드 마스터 기질이 한 경기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 매체는 팬들이 걱정하는 건 다음 중국 대표팀의 레바논전 경기 심판이 한국인이라는 것이라며, 한국인 심판이 마닝 심판처럼 카드를 사용한다면 중국 선수가 퇴장당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많은 팬들은 마닝 심판이 한국 축구를 모욕했다는 사실로 인해 한국 심판이 우리에게 보복을 가할 수 있다며 걱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해설위원은 한국과 바레인전을 중계하면서 이런 우려에 대해 그럼에도 우리는 스포츠 윤리를 어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조별리그 1차전에서 타지키스탄과 졸전 끝에 0대0으로 비긴 중국은 레바논과 2차전을 치렀는데, 이날 경기는 한국인 고영진 주심이 관장했습니다. 중국의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됐습니다. 중국 매체는 중국인 선수 얼굴을 레바논 선수가 걷어찼지만 경고도 주지 않았다며 고영진 주심에게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레바논 경기의 주심은 한국의 고영진 심판이었고, 대기심과 VAR 심판도 모두 한국 심판들로 구성됐습니다. 이날 경기는 전반 14분부터 아찔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후방에서 넘어온 공을 레바논 선수가 머리로 걷어냈고, 이후 높이 솟은 공을 걷어내려 하는 과정에서 카미스의 스터드가 다이 와이춘의 얼굴을 가격했습니다. 다이 와이춘은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고영진 주심의 판정은 오프사이드였습니다. 직전 과정 중국의 오프사이드 반칙을 먼저 선언한 것입니다. 동시에 카미스의 반칙에 대해 비디오 판독이 가동됐지만 VAR실에선 이를 반칙으로 간주하지 않으면서 상황은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이에 중국 매체들은 분노했습니다. 중국 소원은 다이 와이춘이 상대 선수에게 얼굴을 걷어차였지만 심판은 그에게 옐로카드도 주지 않았다면서, 주심은 오프사이드를 선언한 뒤 VAR을 통해 레드카드 여부를 확인했지만 오프사이드가 유지됐다며 분노했습니다. 중국 팬들은 발차기로 얼굴을 걷어차여 얼굴이 망가질 뻔했다며 판정에 불만을 품었습니다. 해당 장면 외에도 고영진 주심은 큰 반칙이 아니라면 휘슬을 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영진 주심은 전반 30분 중국의 장이닝에게 경고를 한 장 꺼냈습니다. 양 팀은 졸전 끝에 득점 없이 경기를 마쳤습니다. 중국이 파상 공세를 허용하며 승점 한 점만을 가져왔습니다. 사실 중국과 만나는 레바논은 경기 전부터 한국에 더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레바논 취재진은 한국을 좋은 팀이라고 치켜세우며 손흥민에 대한 이야기도 늘어놓았습니다. A조에 속한 팀을 취재하러 온 기자라면 응당 두 팀의 상황이나 선수들에게 관심을 보여야 하지만, 레바논의 한 취재진은 경기장에서 만난 한국 기자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경기장 엘리베이터 안에서 중국 국기를 들고 있던 레바논의 한 기자는 한국 취재진에게 어디에서 왔느냐고 질문한 뒤 한국 기자라는 사실을 듣자마자 한국은 정말 좋은 팀이라고 말했습니다. 립서비스 차원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경기력을 칭찬한 그는 손흥민은 최고의 선수라는 말과 토트넘 호스퍼에 대한 이야기도 덧붙이면서 한국의 선전을 기원한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한편 자국 대표팀의 부진이 이어지면서 중국 취재진은 기세가 한풀 꺾인 모습이었습니다. 아시안컵 현장에 수많은 취재진을 파견한 한국이나 일본과 달리 숫자 자체가 많지 않았고, 중국 축구계의 현실을 묻는 질문에도 그저 답답하다는 반응 일색이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해보면 중국이 잘 나가는 대한민국을 질투해 심판으로 횡포를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월드 클래스 손흥민 선수를 비롯해 우리나라의 선수들이 유럽 무대를 누비니 축구 실력으로는 비빌 수 없으니 판정을 이상하게 진행해 선수들이 애원하게 만들고 싶은 것입니다. 중국은 그렇게라도 자신들의 형편없는 축구 실력을 심적으로 보상받고 싶은 것입니다. 어차피 중국은 이번 대회에서도 조별리그 탈락이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돈을 그렇게 많이 들이고도 매번 조별리그에서 탈락을 하니 자신들이 봐도 어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번 대회에서는 무승부를 2번이나 기록해 자신의 실력보다는 잘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탈락은 거의 확정이지만 중국은 그나마 그거라도 한 걸 감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중국은 축구를 못하고 그건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에 축구는 그냥 포기하고 다른 종목에나 신경 쓰는 게 정신 건강에 좋아 보입니다. 괜히 이상한 판정으로 다른 나라의 횡포나 불의를 생각하지 말고 자신들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어느새 희망찬 2024년이 다가왔습니다. 작년에 원하던 일들은 모두 성취하셨나요? 지난 시간 스트레스 받는 일도 많으셨을 테고 힘든 기억들도 있으셨을 텐데, 행복하기 위해서 불행했던 기억들은 모두 의식적으로 버리고 좋은 기억들만 남기세요. 어떤 아쉬움이나 후회가 남는다면 그 또한 내일을 살아가게 하는 인생의 경험일 테니 너무 괴념치 마세요.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건 바로 당신 자기 자신입니다. 소중한 당신을 한때의 부질없는 걱정과 고민들로 괴롭히지 마세요. 천천히 가더라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도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속도로 걷던지 하물며 잠시 멈추더라도 항상 행복하기를, 가장 당신답게 살기를 응원하겠습니다. 2024년에는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기적처럼 이루어질 거예요.
2024년 새해에는 더 많이 웃고 더 적게 울며 문득문득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장 큰 성공은 행복한 당신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